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ETF만 꾸준히 사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 ETF를 만든 회사는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라니 그런 게 가능해? 물건을 직접 팔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카드만 긁으면 띵동하고 돈이 들어오는 회사는요? 시장 변동성이 클 때마다 손실만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오히려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의 정답 중 2개를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꾸준히 독점적으로 돈 버는 기업들. 게다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년 배당을 올려주면서 주주들에게 보상을 빼먹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기업들은 정말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예술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2회사입니다. ETF의 숨은 세금징수원 S&P 글로벌. 기업들이 돈 빌릴 때마다 감독관처럼 수수료를 챙기는 무디스. 이 2기업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돈이 쌓이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PGI, S&P 글로벌부터 가봅시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딱딱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회사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ETF를 살 때마다 이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가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삼겹살 500g이라고 적힌 포장지를 삽니다. 그 포장지에 붙은 인증 마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삼겹살 맞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회사가 있다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돈 인증 이런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삼겹살이 많이 팔릴수록 그 회사는 계속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뭐다? 삼겹살 한 판은 그냥 자동 결제되는 겁니다. 1971년 창립한 S&P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ETF, 펀드들이 사용하는 S&P 500 지수 라이선스를 팔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ETF가 커지고 ETF 투자자가 늘어나면 SPGI는 그냥 자동으로 돈이 들어와요. 말 그대로 ETF 세금징수원입니다. S&P 글로벌의 사업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정보를 파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성적표 같은 정보를 모아서 팔아요. 은행이나 큰 회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정보를 꼭 사서 씁니다. 이게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사업인데 이번 분기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준 핵심 사업이에요. 두 번째로 신용평가라는 일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시험 성적표를 매겨주는 것과 같아요. 어떤 회사나 나라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은 트리플 A라서 돈을 잘 갚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점수를 매겨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멉니다.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세 번째로 지수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S&P 500 같은 주가 지수를 관리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ETF라는 펀드 상품을 살 때 이 지수를 따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SPGI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ETF를 살수록 SPGI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번에도 ETF 덕분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랑 원자재 데이터를 파는 일을 합니다. 원자재는 기름, 철, 가스 같은 거예요. 자동차 데이터는 자동차 회사들이 새 차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자료예요. 이번 분기에는 자동차 데이터가 10%나 성장했습니다. SPGI는 이 자동차 데이터를 더 키우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리하면 SPGI는 정보를 팔고 점수를 매기고 지수를 관리하고 자동차와 원자재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와 지수 사업이 가장 많이 돈을 벌어주는 주력이고 신용평가는 꾸준한 수익, 자동차 데이터는 앞으로 더 크게 키우려는 성장 사업이에요. 이번 2분기 실적을 볼까요? 매출은 37억 5천만 달러, 작년보다 6%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10억 7천만 달러, 이익도 6% 증가했어요. 한 주당 이익은 3.50달러, 조정 기준으로는 4.43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확실히 더 잘 벌었다는 거예요. 특히 지수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ETF와 펀드가 지수 사용료를 내니까 이건 마치 통행료 장사 같아요. 다리만 세워놓으면 차가 지나다니면서 돈을 계속 내고 가는 구조죠. 자동차 관련 데이터 사업도 10% 성장하면서 신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1%, 조정 기준으로는 51%에 달합니다. 즉 10만원 팔면
5만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ETF 백그라운드 ATM 기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2025년 매출은 57%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고, 연간 이익 목표는 GAAP 기준 14.35달러에서 14.60달러, 조정 기준 17달러 이상을 내놨습니다. 주주들에게는 분기당 0.96달러 배당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0년 넘게 배당을 올려왔다는 사실이에요. S&P 글로벌의 최근 10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13.2%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10년 전엔 1.32달러였던 배당금이 지금은 3.84달러, 즉 거의 3배 수준으로 자랐습니다. 아, 이건 진짜 믿을만하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게다가 자사주 매입만 13억 달러 규모, 주가가 떨어져도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주 가치를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성적이 1등인데 집에 와서도 부모님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학생 같은 회사예요. 성적도 좋고 용돈도 늘어나고 생활비까지 아껴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1909년 창립한 무려 100년이 넘은 회사 무디스입니다. 이 회사는 신용평가를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무조건 신용 등급을 받아야 해요. 즉, 시험을 보려면 감독관이 필요하듯 돈을 빌리려면 무디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면 학생들은 긴장하죠. 근데 감독관은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시급을 받습니다. 무디스는 바로 그 시험 감독관입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챙깁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릴수록 무디스는 더 많은 돈을 빱니다. 무디스의 사업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신용평가 부문, MIS, 쉽게 말해서 돈 빌릴 때 심사위원 같은 거예요. 기업이나 은행, 심지어 나라가 채권을 발행한다. 즉, 돈 빌려주세요 하면 이 친구 돈 잘 갚을까 못 갚을까 하고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활발해지면 무디스는 그냥 돈벼락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 MA. 여긴 요즘 말로 AI 데이터 과외 선생님 같은 역할이에요.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이 회사가 망할 확률은 몇 %다. 이런 리스크 모델을 팔아요. 클라우드랑 인공지능을 써서 훨씬 똑똑하게 분석해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무디스는 돈 갚을 수 있을까 심사도 하고 망할 확률 몇 % 계산도 해주는 회사예요. 이번 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매출은 18억 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4% 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신용평가 부문은 10억 1천만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부문은 8억 8,800만 달러로 11%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은 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GAAP 기준 3달러 21센트, 조정 기준 3달러 56센트로 전년 대비 각각 6%, 9% 성장했습니다. 채권 발행량은 전년보다 12% 줄었지만 구조와 금융과 인프라, 공공재정 쪽이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와 AI 분석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3.1%이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50.9%입니다. 즉 10달러를 벌면 절반 가까이가 이익으로 남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망, 2025년 연간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연간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는 GAAP 기준 12달러 10센트에서 12달러 40센트, 조정 기준 13달러 5센트에서 13달러 35센트입니다. 이번 분기 배당은 94센트로 작년 85센트에서 11% 인상되었습니다. 배당 지급일은 9월 5일이고 기준일은 8월 15일입니다. 무디스는 꾸준히 배당을 올려왔고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무디스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신용등급을 매겨 돈을 버는 회사인데 데이터와 AI 서비스도 성장 중입니다. 이익률은 절반 이상이 남고 배당도 매년 키워주는 배당 성장형 우량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독점 구조와 꾸준한 배당 성장입니다. ETF 시장이 커질수록 돈 버는 SPGI, 기업이 돈 빌릴수록 돈 버는 무디스. 이 두 기업은 세상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세상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꾸준히 배당을 주고 심지어 계속 올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은 차곡차곡 쌓이고 주주들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야, ETF도 좋은데 이런 기업 하나쯤은 오래 들고 가보고 싶다. 맞습니다. ETF는 밥입니다. 든든하고 매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초우량 기업들은 뭐냐? 반찬이에요. 그것도 김치나 멸치볶음이 아니라 고기 반찬. 한번 올려놓으면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SPGI는 50년 넘게 배당을 매년 올려왔습니다. 이건 배당의 장수 김치 같은 거예요. 반세기 동안 안 끊기고 계속 맛을 내줍니다. 무디스는 10년 넘게 연속 배당 인상. 마치 신용평가사가 자기 신용도를 스스로 증명하는 느낌이죠. 내가 남한테만 등급 매기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도 툭불 찍어준다. 이런 식이랄까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을 오래 들고 가면 ETF에서 나오는 밥 위에 배당이라는 반찬이 점점 쌓여서 결국 든든한 한상 차림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ETF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냐? 싶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밥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이런 배당 성장주는 고기 반찬처럼 꼭 곁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ETF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런 기업들도 하나쯤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투자 이야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